자,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확인 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리는 것 같고요. 일단 어제 이게 참 조합의 아쉬움 어쩔 수 없다 봅니다. 해서 오늘은 승무패 2월도 됐고 22경기 뭐 호주 축구는 뭐 이미 끝난 거고 중간에 있는 오늘 뭐였죠? 아세안컵인가? 뭐 그거는 건너뛰겠습니다. 해축이 많기 때문에 해서 사실 오늘이 거의 메인이었죠. 최근 그 뭐 이 경기 수들 보면은 어제도 경기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잘 골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승무패는 뭐 개인적으로 분석은 할게요. 왜냐면 그 승무패 분석할 때는 또 다른 관점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언오버가 없어서 자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래도 승무패 금액이 꽤 올라갔네요. 2번 2월 됐으니까 자 그러면 승부식 우디네세 토리노는 사실 일찍 좀 마감되거든요. 8시 반. 그래서 저 경기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긴 합니다.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디네세 토리노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오늘 경기들이 뭐 8시 반, 9시 반 시간대가 좀 다양합니다. 뭐 12시가 대부분이긴 한데 뭐 4시 새벽 4시 5시 경기도 있고 그래서 어 일단은 12시 경기들이 주요 경기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디네세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한 중위권 정도에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우디네세가 살짝 승점도 앞서고 득실도 아주 살짝 더 좋습니다. 사실 득실 차이가 크게 안 나요. 이 토리노가 실점이 조금 더 적기 때문에 그리고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무승부가 없는 팀입니다. 그리고 토리노는 홈보다 원정 성적이 좋다고 하기에는 한 경기가 더 치른 상황이라서 홈이나 원정이나 별반 차이가 없고 자 그러면 일단 우디네세 이제 부상 여부 주전 기퍼가 일단 계속 부상 중이고 그리고 수비 쪽에 부상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공격 쪽에 1명 그나마 이제 최근 부상이 주전 기퍼 14경기 뛰었기 때문에 공격도 데이베이스 이 선수도 14경기 뛰었거든요. 2골 넣고 있는데 일럿이랑 수비랑 미드필드는 얘네보다 경기 수가 더 못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최근 부상이 주전 기퍼랑 주전 기퍼랑 공격 쪽 상황만 보면 되고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두반 사파타의 이제 장기 부상 빼고는 큰 부상이 없어요. 그래서 부상 여부로 보면 우디네세가 불리합니다. 그리고 상성에서도 우디네세가 토리노한테 이제 연패 당하고 있고 홈에서 일단은 지난번 피오렌티나 잡은 게 크죠.
사실 피오렌티나가 엄청나게 이제 흐름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볼로냐랑 우디네세한테 지면서 선제골 넣었는데 졌기 때문에 최근에 연패 중이다. 어쨌든 흐름 좋은 우디네세 뭐 한번 꺾이긴 했지만, 그리고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나폴리 전 이제 홈에서 제노아전까지 지금 연패 중입니다. 연패. 그러니까 원정에서는 3경기 무패인데 얘네가 또 홈에서는 이 3경기 3전 3연패 중이에요. 3연패 연승 뒤에. 그래서 무승부 없는 것도 특징이고 3연패 중이라는 거 좀 생각해야 됩니다. 다만 최근에 뭐 실점이든 득점이든 언더보다는 오버가 살짝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번 볼로냐전도 졌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얘는 언더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한 9경기 연속 언더인데 본인들이 득점을 많이 못해요. 많아야 1득점. 무득점 경기들도 워낙 많다고 최근에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0대0에 0대1, 뭐 0대2, 0대1, 0대1 스코어나 1대0 스코어 이런 스코어가 좀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 볼로냐전 0대2로 졌기 때문에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정 2경기 무패긴 하지만 득점력으로 볼 때는 우디네세보다 안 좋다. 오히려 이 득점력 부분에서는 우디네세가 더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고, 언오버는 사실 애매합니다. 우디네세 흐름상 오버 가야 되지만 토리노가 워낙 언더가 많고 우디네세도 최근 홈 3경기 3연패 할 동안 득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면은 언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승무패도 솔직히 우디네세가 연승을 했던 적이 최근에 없긴 해요. 홈 연승은 있긴 합니다. 원정 연승이나. 네, 홈 원정 2경기 연속으로 이긴 경기가 최근 들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토리노도 오늘 지면 연패에 빠지고 하는 상황이라 결장자 부분에서도 살짝 앞서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 갈 거 아니면 건너뛰어라. 그리고 언오버는 언더를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고배당 측면에서 무만 딱 찍고 넘어가는 게, 그래서 저도 분석이 지금 1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7시 반 안에 분석이 끝나면 그냥 고배당으로 개인적으로 한 경기만 다폴도로 데려가는 게 좋아 보이고, 굳이 갈 경기는 아닙니다. 경기도 너무 일찍 하고. 그래서 요 우디네세 경기를 가려면 노리치 프레스턴 셰필드 유나이티드하고 묶어가야 된다. 이게 9시 반 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4경기 묶어가는 한이 없다면 굳이 막 권장해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일단 노리치 퀸즈파크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뭐 앞에 경기만 묶어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가볍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노리치 퀸즈파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리치가 퀸즈 상대로 홈에서 압도해요. 9승 3무 1패인데 최근에 진 적은 없습니다. 그 1패도 15년 전이기 때문에 최근에 3승 2무. 그러니까 상대 전적이 너무 압도합니다. 그 점 아셔야 되고, 노리치는 12위, 퀸즈파크가 17인데 득실도 노리치가 조금 더 괜찮고, 왜냐면 득점력 차이에서 좀 나기 때문에 퀸즈보다. 그리고 원정에서 못하지만 홈에서는 확실히 잘한다 노리치. 5승 3무 2패. 그리고 조시아 서전트의 장기 부상 빼고는 미드필더의 리암 깁스, 얘는 못 나온 지 꽤 됐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특히 없어 보입니다. 퀸즈파크도 덴벨레 장기 부상 빼고는 중간중간 수비나 공격 쪽에 부상 의심인 선수들이 있긴 한데 뭐 퇴장이나 결장 그런 경고 누적으로 결장은 없다. 근데 노리치가 이제 미럴도 최근에 살짝 좀 꺾이긴 했지만 그런 미럴 상대로도 2대1로 이겼고, 최근 5경기 만에 이긴 그 상황이어서 가지고 어쨌든 홈의 노리치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보여집니다. 노리치가 또 오버가 많거든요. 그리고 퀸즈는 지난번 스완지한테 3대0으로 졌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성적이 그때 한 7경기 무패였거든요. 홈에서 3연승, 원정에서는 2경기 연속 무승부긴 했지만 3경기째 무패였고, 하지만 지난번에 스완지도 오랫동안 승리가 없었는데
노리치가 확실히 홈에서 득점력이 이 원정하고는 아예 이제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득점력으로만 보면 노리치가 홈에서 리즈 다음으로 득점이 높기 때문에 그 홈 성적이 이거는 노리치 승 앞에 4경기만 공개를 할게요. 노리치 승 그리고 혹여나 이제 뭐 퀸즈가 변수를 만들어낸다 오버 보면 됩니다. 노리치 승이 좀 더 좋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프레스턴하고 셰필드 왠즈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프레스턴이 이 순위에서는 셰필드 왠즈한테 밀립니다. 셰필드 왠즈가 지금 9위로 생각보다 순위가 높고 득실도 마이너스긴 하지만 마이너스 2밖에 안 돼서 프레스턴보다 좋고 그나마 프레스턴이 믿을 건 홈 성적입니다. 홈 성적. 얘네도 노리치와 비슷하게 홈에서 2번밖에 안 졌고 4승 6무 2패. 예. 그리고 셰필드는 홈이든 원정이든 성적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원정에서 성적 안 좋은 프레스턴 입장에선 홈에서 꼭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결장이 크게 없습니다. 오히려 셰필드 왠즈가 지금 수비 쪽에 출전 정지 1명 그리고 뭐 질병 표시 저번에도 돼 있던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딱히 얘네도 큰 특이사항은 없어요. 완전 경고 누적 퇴장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결장 부분으로 따지면 프레스턴이 좋다. 그리고 프레스턴이 지난번 제가 이제 승을 가져갔던 경기인데 아쉽게 이제 다른 데서 좀 틀려서 좀 아쉽긴 하죠. 그 셰필드 유나이티드 승이랑 이제 그 토트넘 오버에서 이제 좀 부러지긴 했는데 양쪽에 하나씩. 일단 프레스턴이 지난번 헐시티를 잡았습니다. 다만 이제 프레스턴의 문제가 뭐냐면 홈 성적이 좋긴 한데 최근에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프레스턴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1번 비겼어요. 챔피언십에서 웨스트 브로미치랑 이제 동률이거든요. 무승부. 그래서 홈에서 2패밖에 없긴 하지만 패가 많다. 무승부가 많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이겼기 때문에 뭐 상성에서는 셰필드 왠즈한테 살짝 전체적으로도 유리하고 최근에도 살짝 유리하긴 하지만 마지막 홈 경기도 졌고 중간에 이제 4연속 무승부를 했거든요. 최근 그 지난번 헐시티전 이기기 전까진. 물론 패배가 많지는 않습니다. 무가 워낙 많아서 그렇지. 근데 셰필드 왠즈가 요새 폼이 너무 좋아요. 지난번 미들즈브로전까지 3대 0으로 지다가 3대 3으로 비겼고 그 전에 연승 중이었고 왜냐면 스토크전에 퇴장도 있었는데 어쨌든 3대 0으로 지다 상대방이 이제 경고 누적 퇴장 이후에 한 골도 넣었기 때문에 3대 3. 슈팅은 2배 차이였습니다. 당연히 후반 초반에 미들즈브로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치고는 생각보다 미들즈브로가 전반에 3골 넣은 거 치고는 슈팅 수가 많이 없었다. 7개밖에. 그리고 그 셰필드 왠즈가 지금 원정 4경기 연속 무패 중이거든요. 그래서 3승 1무. 그래서 프레스턴이 헐시티를 잡은 건 좋지만 연승을 이어가긴 힘들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 무승부 좀 봐야 된다 봅니다. 셰필드 왠즈도 그렇다고 막 패배가 적은 프레스턴 상대로 이길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사이좋게 무. 앞전에 우디네세는 무승부가 확실히 막 보인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저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디네세가 뭐 토리노의 득점력 때문에 승패로 본다면 우디네세가 조금 더 이길 확률이 높긴 하지만 최근에 우디네세도 홈에서 이제 득점력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은 무를 묶어간다면은 뭐 쟤네를 데려갈 수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턴 셰필드 왠즈입니다. 왠즈. 셰필드가 두 팀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셰필드 유나이티드입니다. 여기는 순위가 아예 다르죠. 제가 일단은 지난번에 좀 믿긴 했었는데 요게 틀리면서 결국 하나 틀렸죠. 자, 셰필드 유나이티드 승점이 48점입니다. 졌음에도 불구하고 리즈하고 승점이 같고 득실에서 살짝 밀리는 그런 상황이고 브로미치도 뭐 득실이 나쁘지 않은 편인데
워낙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득실 부분. 그리고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홈에서 처음으로 졌습니다. 처음 번니한테. 그리고 그 전에 그 처음 경기 비기고 9연승 할 때 동안 단 한 경기도 실점을 하지 않았던 셰필드 유나이티드인데 지난번 0대2로 지면서 10경기 만에 2실점. 그리고 경기 수로는 아마 한 12경기 만에 졌을 거예요. 그 전에 성적이 그 9승 2무 11경기 무패였으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진 거기도 하고. 그리고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더비카운한테 지면서 와퍼드전 이어서 연패 중. 얘네도 홈에서는 성적이 좀 뛰어나긴 합니다. 1패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원정에서 패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3패면. 다만 워낙 이제 좀 빡센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상성해서 좋냐. 최근 유나이티드한테 이제 3대 0으로 지고 있습니다. 홈 원정 가서. 그래서 셰필드 유나이티드 입장에선 번니전에 득점 없이 2대 0으로 졌기 때문에 반드시 좀 승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1위를 더 이제 갈 수 있었던 상황에 번니한테 1점 차로 쫓기고 썬더랜드 블랙번은 좀 차이가 나지만 썬더랜드가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승리가 반드시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점유율이나 슈팅이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운이 좀 안 따라줬다 봐야 되는데 뭐 결장 부분도 크게 없었던 걸로 보이고 한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브로미치가 원정 연패고 원정 4경기째 승리가 없고 얘네도 최근에 원정의 승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홈에서 최근에 셰필드 유나이티드하고 붙었을 때도 2대1로 지다 이제 비겼던 상황이라 요건 그래도 제가 볼 땐 셰필드 유나이티드 승리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언더를 같이 보긴 했는데 이 경기 언더는 글쎄요. 브로미치의 특성상 뭐 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얘네도 최근에 진 경기가 몇 경기 안 됩니다. 근데 하필 또 가장 최근 2경기가 포함돼서 언더는 조금 애매하다. 왜냐 셰필드가 지난번 2실점 한 것도 있고 뭐 어느 쪽이 이기든 2대1로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배당 대비 셰필드 유나이티드 승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오히려 이 경기 뭐 마인이 뜰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 결장 부분을 좀 봐야겠죠. 일단은 여전히 셰필드는 그 미드필더 장기 부상자 빼고는 캠벨도 지난번 못 나왔나? 여전히 타박상에서 회복을 못한 느낌이고 그러니까 추가로 뭐 됐던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그리고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얘네도 거의 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격에 조심하자 10골을 넣고 있고 최근에 뭐 부상 거의 얘네도 수비 쪽에 장기 부상 한 명 빼고는 오히려 부상 여부로 보면 셰필드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셰필드는 그 의심되는 선수들이 몇 명 있는데 거의 대부분 장기긴 한데 수비나 공격 쪽에 한두 명씩 포함되긴 했거든요. 뭐 질병 표시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전체적으로는 원정이 조금 좋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셰필드 유나이티드 승부입니다. 셰필드. 지난번 더비 카운티나 와포드전 안 지면서 했으면 물을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홈에서 진 것도 있고 그래서 앞에 4경기 이렇게 봅니다. 요게 이제 좀 빨리 마감되는 경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 가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4개 묶어서 가든 뭐 무만 묶어서 가든 뭐 아니면 뭐 애매하다 싶으면 뭐 언어 보러 가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프레스턴 셰필드 웬즈는 무승부 보지만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는 프렌을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약간 요런 느낌. 왜냐면 무 찍으면 무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프레스턴 홈 성적이 좋아도 셰필드의 요새 기세라면은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뭐 무는 이제 고배당으로 빼고 그렇게 좀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거 막 2경기씩만 묶어 가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요.
뭐 노리치, 셰필드 유나이티드 승 이런 식으로 가긴 빡세니까 우디네세나 이제 프레스턴까지 껴가지고 뭐 4경기씩 묶어 가든 아니면 뭐 우디네세 프레스턴만 뭐 무승부를 노려보든 노리치는 이제 뒤로 빼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먼저 시작하는 4경기를 좀 따로 이제 묻고 그 다음 나폴리 베네치아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폴리하고 베네치아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상성은 옛날 전적이 많기 때문에 최근 전적만 보면은 나폴리가 2번 다 이겼고 지금 나폴리의 순위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이기면 아탈란타하고 승점이 같아져요. 어제 아탈란타가 비겼기 때문에. 그리고 베네치아는 강등권입니다. 가장 실점이 적은 나폴리하고 상대해야 되는 그 득점력이 적은 베네치아 입장에선 좀 빡세 보입니다. 홈에서 6승 2패입니다. 나폴리. 베네치아는 원정 1승이 없어요. 3무 6패. 로마랑 두 팀이 유일하게 1승이 없습니다. 로마도 원정 1승이 없구나. 자, 그래서 나폴리가 뭐 폴리타노의 약간 컨디션 난조 빼고는 수비 쪽에 부상 1명 빼고는 다 나올 수 있고 베네치아도 수비 부상 말고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둘 다 강대강으로 붙을 것 같은데 이러면 나폴리가 좋다. 왜냐 나폴리 지금 연승 중이잖아요. 라치오한테 한번 이제 컵이랑 리그 1격을 당하긴 했는데 사실 그거 빼면은 딱히 뭐 못한다 볼 수 없습니다. 나폴리 지금 성적도 그렇고. 그리고 베네치아가 요새 그나마 좀 하긴 하는데 뭐 제가 칼리알리 이길 때 베네치아 승도 받고 유벤투스 원정에서 비기고 코모전 비기면서 3경기 무패긴 하지만 3경기 연속 실점 중이라는 거. 그리고 나폴리가 생각보다 요새 득점력이 다시 좋아지고 있다. 라치오전에 조금 주춤했었는데 요것도 흐름상 보면은 나폴리 갈 수밖에 없는데 나폴리가 배당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폴리라도 요새 베네치아가 은근히 좀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인테르전 1대0 패배라든가 뭐 로마 원정 선제골 그리고 피오렌티나 무승부 뭐 라치오전도 그때 선제골 넣어서 3대1로 역전당한 걸로 아는데 오버가 많기 때문에 뭐 1대0이나 뭐 원정 무득점 생각하면 언더도 고려해야 되지만 저는 배당 대비 승마에는 좀 빡세 보입니다. 물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일단 나폴리 승을 보는데 그래서 나폴리가 홈에서 로마라든가 레체 1대0 승부도 있어서 이게 오버 가기가 최근에 베네치아의 득점력이면 한 골 정도는 넣지 않을까 지더라도. 그래서 오버를 봅니다. 뭐 유벤투스처럼 다득점으로 무가 뜰 수도 있는 거고 여전히 나폴리가 유리한 건 맞는데 베네치아 기세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원정에 뭐 1승이 없어서 가능성이 없긴 하지만 지금 강등권을 탈출하려면 지금 기세를 좀 이어가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나폴리 승마엔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이긴 한데 요새 보면은 지난번 아스널도 이제 말이 안 되게 1대0으로 이긴 거 보면은 나폴리도 좋긴 하지만 베네치아의 흐름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봅니다. 그래서 오버 보는 게 가장 좋다. 왜냐면 이게 나폴리 일반승은 배당 대비 갈 수 없고 마엔 갔다가 또 핸디무 나오면은 또 어질어질하니까 일단 나폴리 승이 유력하지만 배당 대비는 오버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레스터하고 맨시티 가도록 할게요. 이것도 배당이 좀 많이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일단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순위가 강등권입니다. 실점도 많고 지금 실점만 보면 울버햄튼하고 최다 실점이긴 해요. 그리고 맨시티도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7위인데 득실이 플러스 4밖에 안 돼요. 맨시티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점이 많습니다. 득점력도 저조하고. 그래서 맨시티가 홈이면 모르겠는데 또 원정이고
레스터도 원정보다는 홈에서 성적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맨시티를 이길 절호의 기회다. 근데 이제 레스터가 좀 빡센 게 뭐냐? 주전키퍼의 부상, 그리고 미드필더의 은디디 부상, 그리고 공격에도 부상이 있죠. 지금 누구야 이거 18번. 조던 아예우의 이제 부상까지 겹쳐져서 지금 한 3명 정도 못 나옵니다. 미드필더의 은디디는 이제 어시가 많고, 아예우는 이제 골이 많고, 4골. 바디 다음으로. 그리고 바디도 타박상 의심으로 아마 지난번에 나왔었나? 그리고 장기 부상자 공격에 한 명도 있고. 잠깐만요. 지난번 골을 넣은 게 조던 아예우인데 이 선수가 일단은 경고 누적입니다. 경고 누적. 부상은 아니고. 그래서 부상 2명, 경고 누적 1명. 그리고 바디도 지난번에 못 나왔던 것 같은데, 물론 이번 경기에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상태고, 레스터가 지금 4경기 중에 3연패. 그리고 다 이제 최소 2실점, 많게는 4실점까지 했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그나마 홈인점을 감안해야 되는데 지금 오버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맨시티도 지금 지난번 에버튼전 PK 놓치면서 승리도 못 잡고, 원정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울버햄튼전 이후에 2달 넘게 이제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홈에서도 성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최근에 노팅엄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맨시티는 화풀이할 상대가 딱 레스터가 좋고, 레스터도 이 기회 아니면 맨시티 잡을 기회가 없고, 다만 이제 아예유의 부상, 그리고 제이미 바디의 이제 출전 여부 불확실, 주전키퍼의 이제 부상. 뭐 물론 맨시티도 주전키퍼의 그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서브가 뛰고 있고, 후벤 디아스의 부상, 그리고 뭐 장기 부상 로드리 빼면은 사실 잭 그릴리시도 경기 출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못 나오더라도 오히려 데브라이너가 지난번 교체로 나왔던 것 같은데, 전 선발이 좀 필요하지 않나. 후반에 교체로 빼는 한이 있더라도. 혼란이 생각보다 골을 많이 못 넣고 있어요. 그래서 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을 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조금 빡세지 않나. 홀란드 입장에선. 홀란드는 팀이 잘해야 뭔가 더 골을 잘 넣는 느낌이랄까? 그래야 뭐 몸싸움도 더 잘하고 해서 하는데, 팀이 경기가 안 풀리면은 그게 뭔가 혼자서 막 뭐 메시처럼 막 그렇게 뚫어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 주변이 좀 살아야 홀란드가 골을 더 잘 넣을 텐데, 맨시티가 지금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오늘이 절호의 기회다, 맨시티 입장에선. 레스터의 지금 실점률을 봤을 때 아무리 못한다 하는 맨시티라도 오늘 못 이기면은 최근에 이제 원정 챔피언스는 빼더라도 컵 대회 포함 토트넘 시작으로 지금 6경기 1무 5패입니다. 1무 5패. 그 1무도 4연패 뒤에 1무를 한 거라서 절대적으로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엊그제가 에버턴전이 이겨야 될 타이밍이긴 한데 에버턴이 요새 강팀 상대로 워낙 잘 비겨가지고 그 전에 5연패를 끊었던 노팅엄전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지 않나. 3대0 승리. 그때도 아마 데브라이너가 해줬던 걸로 알거든요. 그 3대0으로 이길 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발 써야 된다 봅니다. 그때 데브라이너가 전반에 이제 어시랑 골을 넣었기 때문에 뭐 데브라이너 체력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큰 부상 아니면 상태가 좋으면 초반에 집어넣어서 조금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저는 이 경기 그래도 오늘까지 지는 건 말이 안 된다 봅니다. 맨시티. 레스터가 만약에 풀 전력이면 모르겠어요. 막 뭐 조던 아이유의 경고 누적도 없고, 제이미 바디도 확실히 나오고, 뭐 주전키퍼 부상 아니고, 뭐 은디디도 부상 아니고, 뭐 모든 상황이 좋다고 하면은 저 맨시티 배당을 갈 이유가 없지만, 그래도 오늘 맨시티 승 노팅엄전처럼 좀 노려봐야 되지 않나 해서 상대 전적도. 근데 은근히 레스터가 맨시티 상대로 많은 골을 안 주긴 했어요. 그 전에 풀 전력 보더라도 20년도 이후에 1대0, 2대0, 1대0, 1대0
근소한 패배였기 때문에 지금의 맨시티 뭐 상성까지 다 생각하면은 솔직히 저 배당은 갈 이유가 없긴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마엔 뭐 2마엔 3.5 마엔이 빠지는 이유가 레스터의 그런 부상 여부 때문 같아요. 최근에 이제 울버햄튼전도 3실점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리버풀전에 뭐 전반 1대1이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아셔야 되겠지만 조던 아이에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슈팅이 유일한 유효 슈팅이에요. 슈팅도 4개밖에 없었고. 그래서 요거는 뭐다? 맨시티 승 1마엔 2마엔 3.5 마엔까지는 모르겠다. 요새 맨시티가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 승은 해줄 것 같고 굳이 고배당을 조금 더 노린다면 1마엔까지. 3.5는 모르겠어요. 맨시티도 요새 골 많이 못 넣고 레스터도 불안불안하니까 공격 중에 뭐 부상 여부로 빠지는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골을 얼마나 넣을 수 있을지 몰라서 3.5는 좀 애매합니다. 그냥 승마인만 볼게요.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 블랙번하고 헐시티 가도록 할게요. 자, 블랙번 같은 경우 지금 뭐 상성에서는 거의 조금 앞서는 정도. 근데 최근에 조금 헐시티한테 밀리고 지금 블랙번이 순위가 꽤 높거든요. 5위. 헐시티는 강등권에 있고. 그러니까 득실 차이도 조금 납니다. 실점이 많아서 그 블랙번보다. 그리고 블랙번이 홈에서 워낙 강하거든요. 2번밖에 안 졌기 때문에. 그리고 헐시티는 그나마 이제 홈이나 원정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 블랙번의 결장 여부가 있긴 합니다. 미드필더의 트래비스라는 선수인데 2골 1러시 지금 부상으로 아마 가장 최근 부상인 것 같아요. 20경기 뛰었으니까. 그 외에는 좀 더 장기 부상자들이고 헐시티는 보면은 여전히 이제 공격 쪽에 장기 부상자 2명. 뭐 자메이카 선수인가? 팔머도 최근 부상? 아주 최근은 아닌데 17경기 뛰었으니까 어쨌든 공격에 일단은 장기 부상 포함 3명. 그리고 미드필더의 잠브라노 출전 정지. 얘네도 아주 최근 부상은 없어요. 다 이제 뭐 장기 부상 또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쨌든 선수 전체적으로 보면은 헐시티보다는 블랙번이 조금 더 나은 편입니다. 아주 살짝. 그래서 지금 일단 흐름을 보면은 블랙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홈 성적이 좋다 했잖아요. 얘네가 최근에 6연승을 할 때 엄청난 기세였거든요. 6연승 할 동안 딱 한 골밖에 안 먹혔습니다. 그러니까 한 경기 빼고는 5경기 무실점을 했고 미러한테 지면서 그 흐름이 끊겼고 지난번 썬더랜드전 아쉽게 비겼는데 뭐 썬더랜드도 아시겠지만 4위입니다. 4위. 득점도 썬더랜드가 더 높고 그런 썬더랜드 상대로 잘 비볐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홈에서 3경기 무패 중. 그리고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프레스턴전까지 지면서 지금 원정에서 이겼던 적이 아주 오래전입니다. 퀸즈파크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3개월 돼가고 있거든요. 10월 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무도 한 번밖에 없었고 지금 5연패. 다만 이제 헐시티가 5연패 할 때 동안 미들즈브로 빼고는 대부분 다 한 골 차였습니다. 코번트리, 프레스턴, 뭐 루턴타운, 옥스퍼드. 그래서 한 골 차긴 한데도 불구하고 워낙 헐시티가 승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홈에서 잘 이겼냐? 강등권인 이유가 있습니다. 승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블랙번 승 봅니다. 요거 뭐 마엔까지 보기는 블랙번도 뭐 마엔 승리들이 있긴 하지만 헐시티가 그래도 비볐던 거 생각하면은 근데 뭐 마엔을 노려볼 만은 합니다. 홈에서 실점이 한 자릿수라서 그래서 블랙번이 최근에 홈 2경기 연속 2골씩 넣었고 그동안에 이제 전적들이 있잖아요. 뭐 5경기 무실점. 홈에서 리즈 상대로도 1대0으로 이겼던 블랙번이기 때문에 예전에 뭐 3연패 할 때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블랙번 승 보고 고배당 노린다면 뭐 마엔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 핸디 무보다는 마엔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브리스톨하고 포츠머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스톨 같은 경우 지금 딱 중위권, 그리고 포츠머스가 강등권 바로 위에 있고, 득점은 오히려 큰 차이가 없는데 실점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브리스톨이 좋고, 브리스톨도 홈에서 2번밖에 안 져서 패가 적습니다. 그리고 포츠머스는 확실히 홈보다 원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결장, 브리스톨 여전히 암스트롱 지금 몇 경기째 못 나오고 있고, 그거 빼고는 장기 부상자들이라서 사실 큰 차이가 없고, 포츠머스도 대부분 장기 부상입니다. 그래서 둘 다 그런 아주 최근 변화가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보면은 일단 상성을 좀 볼까요? 상성 근데 친선전이 많았지 직접 리그에서 경기는 생각보다 많지 않네. 그래도 최근 그 얼마 전에 이제 포츠머스가 홈에서 이제 3대 0으로 이긴 거 12월 초에 그게 가장 최근 경기고, 일단 브리스톨이 루턴 타운을 잡았잖아요. 승무 사이드 봤는데 여전히 홈에서 3경기 무패. 나름 흐름이 좋습니다. 최근 홈 성적만 보면 원정은 뭐 안 좋긴 한데, 그리고 포츠머스가 와포드전에 1대 0으로 이기다 역전을 당했고, 사실 더비카운 4대 0 빼면은 얘네도 최근 패배가 많지 않고, 원정 성적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뭔가 예전에 번리도 이길 뻔했고, 그래서 얘네가 3부에서 올라온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리그 초반에 막 어디였냐? 어디였더라? 리즈 상대로 3대 3으로 비겼었나? 아무튼 초반에 잠깐 뭐 하다가 뭐 안 좋다가 이제 뭐 최근에 조금 그나마 좋아진 편인데, 브리스톨이 홈에서 득점력이 그 플리머스전 빼면은 사실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아까 득점만 보면은 차이가 없다 했잖아요. 실점에서 포츠머스가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원정의 포츠머스가 실점이 많은 거 생각하더라도 저 브리스톨의 1.5 배당은 별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길 것 같진 않아요. 와포드 상대 와포드가 홈에서 성적이 완전 좋거든요. 9승 2무. 무패입니다. 무패. 그런 와포드 상대로도 선제골을 넣었던 포츠머스기 때문에 조금 빡세 보여요. 제가 볼 땐. 그것도 이제 PK 골에 극장골까지 했기 때문에 당연히 슈팅이나 점유율은 밀렸죠. 근데 브리스톨 정도면 해볼 만하다.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저는 포츠머스 프렌을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뭔가 포츠머스가 오랜만에 원정 승리를 가져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2달 반 넘게 지금 승리가 없기 때문에 뭐 원정 성적 말이 안 되지만, 그래서 비길 가능성이 좀 높다 봅니다. 그렇다고 포츠머스 역배까지 보기는 어렵고, 프렌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무 찍을 바에는 프렌 보는 게 낫다. 뭐 역배 얻어 걸리면 좋은 거고, 프렌을 하면은 뭐 무승부랑 역배 다 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뭐 하나만 갈 거면은 뭐 물을 가겠지만 보다 안정적인 거는 이제 프렌이다. 그래서 프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승무패에서도 봐야 되겠지만은 승무패에서도 분명 변수를 노려야 되거든요. 브리스톨이 60%나 넘네. 노려볼만 하다 보여집니다.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땐 노리치도 승 보고, 프레스턴 무승부 보고, 셰필드 승 보는 입장에서 5경기째 이제 변수가 나왔다. 이제 왜냐면 오늘 50% 이상 넘는 경기들이 꽤 되거든요. 2월도 됐으니까 어지간하게 어렵게 나오지 않고서는 맞출 확률이 크거든요. 지금 퍼센테이지가 반 이상 넘는 게 총 10경기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5경기는 반대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추가되면은 뭐 2월 되거나 넘어가겠죠. 자, 어쨌든 저는 원정 역배를 좀 생각을 해보겠다. 승무패에서도. 자, 그 다음 코번트리하고 미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무패는 따로 거의 분석할 크게 없어요. 왜냐면 토요일 같은 경우 경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승부식에 포함 안 된
그 일요일 날 경기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 아무리 경기가 많아도 이제 그런 경우인데, 오늘은 오늘 경기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서. 자, 코번트리하고 미럴. 최근에 홈 성적 보면은 코번트리가 연승 중이고, 홈 원정 다 포함해서도 최근 성적이 좋습니다. 4연승 중 미럴 상대로. 그래서 상성에서는 미럴 상대로 좋습니다. 코번트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코번트리하고 미럴의 이제 순위는 비슷하거든요. 승점이 1점 차라서. 근데 이제 득실도 거의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미럴이 살짝 앞섭니다. 미럴은 득점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실점이 워낙 적은 팀이라 뭐 홈 성적은 말할 것도 없이 나름 괜찮은 편이고, 홈에 비해 원정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 코번트리가 홈 성적이 그래도 조금 좋은 만큼 원정에 비해 그래도 홈팀이 유리하지 않나. 여기 이 하지라이트 공격수 팀 내 골이 가장 많은 선수가 이제 여전히 발목 부상으로 이제 7, 8경기째 못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메이슨 클라크라고 햄스트링 부상 의심. 이 선수도 한 2, 3경기 못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딱히 결장 여부가 크게 없고, 미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장기 부상입니다. 수비 쪽에 그나마 한 명도 못 나온 지 한 대여섯 경기 됐기 때문에 사실 두 팀 다 큰 부상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코번트리보단 미럴이 좀 더 괜찮다. 그리고 미럴이 언더가 경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때도 언더가 한 13경기인가 연속 나오다가 오랜만에 노리치한테 2실점 하면서 2대1로 졌거든요. 아주 오랜만에 오버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이제 번니처럼 얼마 전에. 그래서 이 미럴 경기는 무조건 언더 가기가 좀 빡세다 이젠. 그리고 코번트리의 최근 플리머스 4득점, 뭐 헐시티 2득점, 카디프나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2득점. 그래서 얘네가 오버가 많거든요. 특히 홈에서 무득점 경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홈에서 득점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코번트리의 홈 득점력이 이제 22득점이다 보니까 20득점을 넘은 팀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리즈 유나이티드 29득점, 노리치 28득점. 둘 다 이제 득점 순위가 보면은 얘네가 1, 2위 아닌가? 그 다음으로 22골로 높기 때문에 코번트리의 홈 그 득점력을 봤을 땐 미럴이 그래도 언더가 많았던 이유가 이제 1대0 승리가 많았고, 무승부해도 1대1, 졌을 때는 이제 무득점으로 0대1로 졌던 경기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래도 지금 원정 4경기 승리가 없고 4경기 중에 3경기를 한 골씩 넣었어가지고 코번트리의 득점력이면 이거 배당 대비 오버 노려볼 만하다. 저는 코번트리 승을 일단 제일 우선시 보고, 오버 보는 이유는 만에 하나 미럴이 진짜 이제 지난번에 오랜만에 오버를 기록했기 때문에 너무 오랜만에 2골을 넣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뭐 오버가 날 수도 있고 2대2 무승부가 날 수도 있고. 왜냐면 코번트리가 2대2 무가 은근히 좀 있거든요. 뭐 카디프, 셰필드 유나이티드, 원정에선 썬더랜드, 그리고 최근에 헐시티전 이길 때도 1대0으로 지다 2대1로 잡았기 때문에 미럴이 만에 하나 선제골 넣는다면은 1대2로 질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뭐 미럴이 말도 안 되는 2득점 넣으면서. 근데 이제 미럴 프레임 가긴 좀 빡세고, 코번트리의 이제 홈 득점력 때문에 일단은 최근 이제 홈에서 4경기 무패기도 하고, 그래서 노리치 상대로도 한 골 넣었어가지고 저는 코번트리의 헐시티 역전이라든가 그동안에 이제 실점을 봤을 때는 뭔가 승보다 오버가 더 좋아 보이는데요, 이거. 저는 일단 오버를 1순위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럴 생각하면 오버 가기가 좀 빡센데, 코번트리가 그래도 득점이 많은 대신 실점도 꾸준하거든요. 뭐 플리머스전은 사실 좀 의외로 보고, 전반 4골은 사실 좀 코번트리 승을 봐야 될 건가. 그래도 미럴이 생각보다 실점이 적기 때문에. 근데 코번트리가 1대0으로 이겼던 경기가 미럴전 한 경기가 있구나, 원정에서. 이러면 일단 코번트리 승을 더 볼게요. 고배당으로 오버를 보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승무패도 코번트리 승을 보면은 변수가 많이 없어지겠는데.
일단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땐 변수 노린 거는 브리스톨밖에 없다. 이건 밑에서 노려야 되는데 좀 이거 조금 다 하고 나서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자, 옥스퍼드하고 플리머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하위권 싸움입니다. 플리머스 꼴등, 최다 실점팀. 득점도 막 뭐 강등권은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 그나마 옥스퍼드가 실점이 조금 더 적고 득점이 살짝 더 많기 때문에 득실도 앞서고 있는 부분이고, 옥스퍼드도 원정에서는 1승이 없거든요. 2무 8패. 근데 홈에서 5승 4무 3패로 거의 다 홈에서 승점을 챙겼기 때문에 플리머스도 마찬가지고 4승 4무 2패. 그래서 홈에서 좋은 옥스퍼드라서 원정에서 플리머스도 2무 10패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3득점밖에 못했어요. 3득점. 그래서 지난 경기 코번트리전 4실점. 그리고 퇴장도 있었습니다. 미드필더. 그리고 얘네 공격 쪽에 은근히 지금 부상 의심되는 선수가 많거든요. 아마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다 골에 좀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 라이언 하디는 완전 무릎 부상으로 못 나오고, 그래서 나머지 세 선수도 뭐 몇 경기씩 못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출전을 못하면 타격이 좀 있고, 옥스퍼드는 딱히 큰 부상이 없다. 장기 부상 빼고는.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도 옥스퍼드 쪽이 좋을 수밖에 없다. 뭐 상성에서는 플리머스한테 이제 홈에서 연패 중이긴 한데, 지금 아까 성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 다 홈에서 점수를 많이 땄고 원정에서는 1승이 없는 팀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카디프 포함해서 세 팀이 아직 1승이 없습니다. 원정. 그리고 옥스퍼드는 카디프 상대로 3대2로 이기면서 3연패도 끊어냈고 8경기인가? 8경기 만에 승리도 했고, 그래서 홈에 옥스퍼드, 원정 플리머스 갈 바에는 홈에 옥스퍼드 가야 된다. 정 애매하시면은 언더보다는 둘 다 최근에 오버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오버 가면 되는데, 일단 옥스퍼드 승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예전에 스토크나 헐시티 상대로 1대0 승리가 있고, 플리머스도 번니나 미럴, 뭐 브로미치 1대0 패배가 있던 만큼 원정에서 득점력이 적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옥스퍼드 승만 보고 가겠습니다. 와, 이거 변수를 노릴 만한 게 없네. 오늘은 거의 그래프대로 나오려나? 아니면 말도 안 되게 또 맨시티? 근데 맨시티에서 나오긴 좀 빡센데. 아니면 아까 승을 봤던 셰필드 유나이티드나 뭐 어디 딴 데서 뭐 무승부를 넣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볼게요. 근데도 뭐 비슷한 팀끼리 붙으면 차라리 아까 앞전에 있던 뭐 셰필드 유나이티드나 노리치, 뭐 맨시티 쪽보다는 그래도 코번트리나 옥스퍼드에서 비길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요? 요거 승무패는 좀 개인적으로 집어넣든가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토크하고 썬더랜드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스토크 같은 경우 지금 순위가 19위, 썬더랜드 4위라 했죠 아까. 득실이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고, 썬더랜드가 홈에서 무패인데 원정 무패는 아니거든요. 다만 원정에서도 3위입니다. 3위. 성적이 좋아요. 그나마 스토크가 이 원정보다는 홈 성적이 좋아서 그나마 희망적이긴 한데, 주전기퍼가 지금 타박상 표시가 돼 있어서 나올지 모르겠고, 그리고 수비에 한 명이 컨디션 불량, 거의 풀타임 뛴 것 같은데 또 3골을 넣고 있어요. 그리고 공격 쪽에도 마누프라는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아마 한 경기 못 넣었나? 3골인데 3골 2어시. 그래서 부상이 좀 있긴 합니다. 없진 않아요. 부상 의심도 있고. 그리고 썬더랜드는 로메인 먼들 여전히 이제 장기 부상 중이고, 그나마 최근 부상이 미드필더의 크리스릭. 거의 얘는 풀타임 뛴 것 같은데 그 경기를 평균 시간도 거의 풀에 가깝고 3골이 이러신데 부상입니다. 부상. 그나마 최근 부상이 이거고, 나머지는 뭐 대부분 장기 부상자들이 한두 명 껴있다. 근데 이제 최근 부상이 껴있기 때문에, 물론 밀리언 마노프도 있긴 하죠. 그래서
둘 다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결장 부분으로 봤을 땐 거의 뭐 반반. 그리고 스토크가 홈에서 성적도 약간 반반 느낌이고, 그래서 뭐든 반반이다 지금. 근데 이제 순위를 보면은 승점이 2배 차입니다. 22점 대 44점. 썬더랜드가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토크가 지난번 리즈전까지 2대 0으로 치고 뭔가 요새 이기지 못해요 지금. 4무 5패인가? 9경기 무패, 무승입니다. 무승. 그나마 원정보다는 믿을 게 홈인데 2경기째 득점이 없었고, 뭐 강팀 번니 상대로도 득점이 없던 거 생각하면은 사실 썬더랜드가 뭐 아주 막강하진 않습니다. 그 성적이 좋을 뿐이지 최근에 보면은 막 뭐 4연승 5연승 하고 그게 아니에요. 중간에 5연속 무승부도 있었고. 근데 패배가 적거든요. 셰필드 유나이티드한테 최근 졌던 게 유일한 패배고, 블랙번전도 비겼기 때문에 사실 스완지전도 역전을 했고 노리치전도 역전을 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원래 스토크가 득점력만 좋으면 오버 가는 게 가장 그 메리트가 있긴 한데 하필 또 2경기 동안 득점이 없었고, 강팀 상대 번니 상대로도 득점이 없었던 거 생각하고, 최근에 스토크의 일단 공격진의 부상, 주전키퍼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고, 썬더랜드의 뒷심을 생각했을 땐 썬더랜드 생각하면 오버 가는 게 맞는데 썬더랜드도 가장 최근에 오버가 난 상황이라 그 전에 5연속 무승부 할 때는 또 대부분 다 언더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썬더랜드 승부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스토크의 승은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승을 가느냐, 아니면 썬더랜드도 노리치나 스완지전은 결국에 역전을 했고 블랙번전도 비겼기 때문에 스토크가 오늘 지면 3연패거든요. 물론 3연패를 얼마 전에 하긴 했습니다. 근데 블랙번전도 역전을 해가지고 후반 막판에 동점골을 내줬기 때문에 그래도 썬더랜드 승을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6대 4 정도로. 썬더랜드는 승무패에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만약에 이것까지 포함됐으면 퍼센테이지가 높았을 거라 봅니다. 저는 썬더랜드 승을 좀 더 볼게요. 스토크 흐름이 너무 안 좋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축구는 얼로 튈지 모릅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는 것 뿐이지. 자, 스완지하고 루터타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완지 같은 경우 지금 10위, 루턴타운 18인데 득실도 스완지가 실점이 적고 지난번에 이긴 것도 있고 홈에서 성적도 괜찮고, 루턴타운도 대부분 다 승점이 홈에서 따온 거거든요. 원정 승점이 4점밖에 안 돼요. 1승 1무 9패. 홈에서는 6승 3무 3패로 21점이기 때문에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스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엄지성 선수도 있긴 한데 공격이나 미드필더에서 큰 부상이 없어요. 지금 현재. 오히려 루턴타운이 장기 부상자들이 미드필더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고 뭐 출전 정지도 있고 수비 쪽에도 부상이 장기 부상이긴 한데 몇 명이 있고 하다 보니까 결장 부분으로 치면 최근 부상은 아니지만 스완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연패를 끊었잖아요. 그리고 그 연패 당할 때도 뭐 썬더랜드전도 이기다 역전 당했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완지 같은 경우에 리즈전도 2대1로 이기다 4대3 역전이라든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버가 많습니다. 스완지. 그리고 루턴타운은 브리스톨전까지 지면서 지금 원정 미럴전 승리 이후에 무승부 없이 지금 8연패 중입니다. 물론 이제 노리치전 2골 아니면 뭐 코번트리전 1골 차 뭐 골을 넣었던 적도 있긴 하지만 무득점 경기가 훨씬 많고 지금 스완지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배당도 좋고, 그리고 스완지 승 보는데 승무패에도 스완지 퍼센테이지가 높거든요. 사실상 지금까지 분석한 걸로 봐서는 1등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그런 흐름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나머지 크리스탈이나 토트넘, 뭐 리버풀 얘네가 지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뭐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흐름상으로는 1등 당첨자가 뭐 몇천 명 나오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어디선간 노려야겠죠. 일부러라도. 어쨌든 상성에서는 루턴타운이 스완지한테는 좀 괜찮습니다. 최근 스완지가 홈에서 연패 중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루턴타운의 장기 부상자들 포진되어 있는 그
그런 거라든가 공격진은 그래도 부상이 없는 게 그나마 천만다행이긴 해요. 루턴타운 입장에선. 그래서 그걸 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글쎄요. 루턴타운도 홈에서 워낙 성적이 좋은 거지 홈 원정이 완전 반대기 때문에 홈만 보면은 진짜 수완지하고 홈만 딱 바꿔놓으면 루턴타운 승 가야 되거든요. 왜냐 루턴타운이 최근 홈에서 6경기 4승 2무 그리고 홈에서 또 수완지 상대로 1대1로 비겼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수완지 승을 봅니다. 승은 보지만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승무패 보면은 뭐 노리치도 승보고 셰필드도 승보고 하는데 결국엔 어디선가는 무승부가 추가될 겁니다. 그게 코번트리가 됐든 옥스퍼드가 됐든 스완지가 됐든. 근데 노리치랑 맨시티는 안 건드릴 것 같고 그나마 건드린다면 가능성이 있는 셰필드 유나이티드라든가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조금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나마 코번트리, 옥스퍼드, 썬더랜드 중에 물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저 스완지도 승은 보지만 물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을게요. 루턴타운이 그래도 홈에 비해 원정 성적이 안 좋은 거지 홈 원정 다 안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홈에서의 그 득점력이나 조금 그 페이스만 나와준다면 스완지도 워낙 이제 실점이 퀸즈파크전 빼면은 사실 최근에 실점이 많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요것도 뭐 다득점 무승부도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일단은 루턴타운의 이제 득점력 때문에 오버를 쉽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승무 사이드로 보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스완지.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와포드하고 카디프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와포드 같은 경우에 지금 순위가 6입니다. 카디프는 강등권에 있고 득실에서도 안 좋은데 와포드의 그나마 좀 안 좋은 점이 득점에 비해 실점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상위권 보면은 득실 차이가 조금씩 다 나거든요. 근데 득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홈에서 무패팀이 몇 팀 안 됩니다. 썬더랜드하고 번니 그리고 와포드인데 와포드가 리즈 다음으로 성적이 좋은데 아직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이라서 오늘 이기면 승점이 32점이라 1위로 바뀝니다. 그러면 홈 성적이 1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와포드도 홈하고 원정이 좀 많이 차이 나는 팀이라 뭐 카디프는 그러니까 카디프는 좀 특이한 게 홈에서는 무가 없는 팀인데 원정에서는 승리 없이 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도 원정 승리가 없는 팀 중에 한 팀이라 와포드가 홈에서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을지 뭐 지난번 옥스퍼드전도 3실점 했고 그리고 그나마 얘네가 믿을 거는 홈에서 4연패인데 그 원정에서 3연속 무승부 중이었거든요. 뭐 스토크나 코번트리. 근데 옥스퍼드전 결국엔 지면서 그나마 강점이었던 원정 무승부의 흐름도 깨졌고 더군다나 오늘 만나는 팀 와포드네. 좀 빡센데 근데 여기에 좀 허점이 있다 보여집니다. 저는 와포드가 결장이 크게 많진 않아요. 장기 부상자 한두 명 빼고 지난번 퇴장이 지난번 퇴장인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격 중에는 퇴장이 한 명 표시되어 있거든요. 지난 경기에서는 퇴장 표시 맞구나. 이게 막판에 후반 막판에 공격수가 퇴장 당했네. 그래서 그 선수 퇴장 3골 2어시 뭐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카디프도 보면은 장기 부상자들이 많고 은근히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있어서 뭐 완전 결장으로 보면 와포드의 퇴장이 뭐 제일 눈에 띄긴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선수가 비는 선수들 보면은 카디프도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카디프 입장에서 노려볼만 하죠. 왜냐 와포드가 9승 2무로 홈에서 무패긴 하지만 포츠머스한테 선제골을 내주고 극장골로 이겼던 경우였거든요. PK골과 함께. 그래서 카디프의 원정 득점력도 그렇고 와포드가 뭐 홈에서 9승 2무로 실점도 적긴 했는데 최근 들어 브로미치나 포츠머스, 뭐 번니, 뭐 기타 등등
오버가 조금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왠지 이 경기 뭐 카디프 역배까지는 못 가겠지만 저는 오버 봅니다. 오버. 와포드가 지금 승하고 마인 배당이 떨어지거든요. 오늘 가장 홈에서 이제 무패 성적이 가장 좋고 9승 2무로 오늘 이기면 홈 1위를 탈환하고 원정에서 1승이 없는 카디프지만 뭔가 경기 결과 딱 벌어졌을 때 홈에서 이제 와포드가 첫 패배를 하면서 카디프의 원정 첫 승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사이즈가 흘러갈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왜냐? 와포드가 최근에 이겼던 경기들 보면 다 한 골 차였어요. 다 한 골 차. 뭐 썬더랜드 2대1, 미들즈브러 2대1, 블랙번 1대0, 옥스퍼드 1대0, 브리스톨 1대0, 퀸즈파크 0대0, 브로미치 2대1, 포츠머스 2대1 역전. 그래서 실상 9승 2무로 압도적인 성적이긴 하지만 항상 보면 아슬아슬했다. 그래서 카디프 물론 원정 1승이 없는 팀이지만 무가 많은 기점을 생각해서 최근에 이제 득점을 좀 그래도 꾸준히 했잖아요. 원정에서 4경기 동안 이제 득점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그 득점 발판으로 이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카디프 프랭 가긴 좀 빡세고 가장 좋은 건 와포드가 이기든 뭐 진짜 말이 안 되게 또 뭐 비기는 그림이 나오든 카디프의 역배가 나오든 저는 오버 봅니다. 오버. 와포드 승은 조금 불안합니다. 제가 지난번 와포드 승을 갔었거든요. 근데 극적으로 이긴 거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이길 확률이 높긴 하지만 이겨도 실점을 할 확률이 높다. 카디프의 최근 원정 득점력이면. 그래서 뭐 딱 하나 노리는 건 그겁니다. 카디프가 득점력이 좋아서 오버를 노리는 게 아니고 와포드의 실점 때문이에요. 실점. 와포드가 32골 넣고 있는데 29골을 실점했기 때문에 다른 상위권 팀하고는 득실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나마 블랙번이 비벼볼만 할 정도인데 블랙번도 플러스 7이거든요. 플러스 3밖에 안 돼서 미들즈브러나 뭐 웨스트 브로미치 얘네보다 확실히 많이 부족합니다. 와포드가 순위는 높지만 불과 한 경기 다 차이라서 와포드는 좀 조심해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카디프한테 홈에서 4연패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뭔가 오늘 작정하고 역배를 한번 노려본다면 배당이 거꾸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카디프를 한번 노려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오버 봐요. 오버.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또 승무패는 포함이 안 되었네. 이거 와포드 포함됐으면 역배 한번 노려볼만 했는데 어쨌든 지금 승무패는 다 정배 사이즈로 가고 있다. 문화 어떻게 역배를 좀 노려야 되는 상황이 지금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탈하고 사우스햄튼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아직까지 경기를 건너뛴 건 없습니다. 오늘의 관건은 저 우디네세를 무승부를 데려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빨리 마감이기 때문에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크리스탈 경기 바로 가겠습니다. 일단 상대 전적 거의 반반 느낌이고 홈 기준으로 보더라도 일단 본머스전을 0대0으로 비겼습니다. 크리스탈이. 그 전에 이제 아스날전 2경기 연속 졌고 그 전 성적만 하더라도 2승 3무로 흐름이 좋았거든요. 에스턴전도 비기고 맨시티도 비기고 홈에서 그나마 좀 강했던 브라이튼 상대로 원정 가서 이기고 그러니까 크리스탈이 그러니까 순위가 낮아서 그렇지 쉽게 안 지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사우스햄튼은 지금 꼴찌고 득실도 가장 안 좋긴 합니다. 지금 최다 실점 팀은 아닌데 득점력이 최하입니다. 최하위 11골.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은 뭐 크리스탈하고 득점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실점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원정이잖아요. 크리스탈도 원정 성적이 조금 더 좋은 팀이긴 하지만 사우스햄튼이 아직 원정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제도 지난번에는 표시가 좀 애매했었는데 결장 표시가 없는 거 보니까 수비 쪽에 경고 누적 말고는 근데 경고 누적 당하는 선수가 비중이 좀 높긴 해요. 그거 말고는 대부분 뭐 장기 부상
그런 것 같고, 사우스햄튼은 얘네도 장기 부상 말고는 크게 부상 여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결장 부분으로 치면은 크리스탈이 조금 손해죠. 자, 어쨌든 사우스햄튼이 웨스트햄 상대로 한 골밖에 안 줬고, 풀럼전에 제가 풀럼 마엔 고배당이 그것 때문에 하나 날아가고, 일반승 뭐 어차피 다른 것도 틀렸기 때문에 풀럼전에 선방한 거 생각하면은 홈에서는 조금 모르겠어요. 홈에서는 오히려 토트넘한테도 5실점, 첼시한테도 5실점. 근데 최근 풀럼이나 웨스트햄 상대로 실점이 많지 않았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에스턴 빌라나 풀럼 그리고 브라이튼 실점이 많지 않았거든요. 최근 원정 그 졌던 경기들 보면 예전에 맨시티도 그랬고, 또 아스날전은 또 골도 넣었고, 그래서 크리스탈하고 사우스햄튼 저 크리스탈의 배당이 막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크리스탈이 이길 확률이 높긴 한데, 뭔가 크리스탈이 요새 홈에서 성적도 그렇고 당연히 좀 유리한 건 맞긴 하지만, 사우스햄튼이 지난 풀럼전에 0대0으로 비겼던 거 생각하면은 지금 풀럼 순위가 8이거든요. 크리스탈보다 득실도 더 좋고. 그래서 여기서 변수를 노려야 되지 않을까. 크리스탈 승무 사이드로 보는데, 그렇다고 사우스햄튼이 원정에서 첫 승을 거둘 것 같진 않아요. 크리스탈도 지난번 본머스랑 비긴 거 보면은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닌데, 왜냐면 슈팅이 조금 밀리긴 했지만 점유율도 막 크게 밀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변수를 한번 노려보겠다. 그렇다고 뭐 사우스햄튼 2프렌을 가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승부식에서는 건너뛸 것 같아요. 요거 크리스탈 승무 봅니다. 승무. 배당 대비 크리스탈 승은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약간 풀럼보다 배당이 살짝 높긴 한데, 원정에서 사우스햄튼이 강팀 상대 에스턴이나 브라이튼, 뭐 풀럼 상대로 쉽게 안 졌다. 예전에도 맨시티전도 그렇고, 그래서 가끔 실점을 많이 했던 적이 있지만 생각보다 아슬아슬하게 졌던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위에서 못 노리면 여기서 노려야 된다. 승무패에선 여기서 물을 한번 노려보는 걸로. 저는 이제 승부식은 건너뛰겠습니다. 요거 뭐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 언더를 노리면 좋은데 세게 언더도 확실하지 않아서 사우스햄튼이 또 언제 또 갑자기 실점을 많이 할지도 모르고, 크리스탈이 또 최근에 오버가 많았기 때문에 살짝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승무 보면서 건너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튼하고 노팅엄 가도록 할게요. 사실상 승부식에서는 한 경기 건너뛰는 거죠. 크리스탈 승무가. 자, 에버튼이 3경기 연속 무승부입니다. 에버튼의 강점이 실점이 적다는 거예요. 뭐 물론 얘기를 했던 게 원정에서 맨유 4실점이라든가 뭐 예전에 에스턴 3실점, 토트넘 4실점이 있긴 한데, 그거 빼면은 뭐 홈에서도 그렇게 실점이 많았던 적이 몇 번 없고, 오히려 최근 울버햄튼 4대0으로 이겼던 전적들. 그리고 당연히 순위는 노팅엄이 훨씬 좋죠. 승점이 2배 차이가 나는데, 뭐 득점도 밀리고 실점도 밀리는데, 에버턴이 유독 홈에서 이제 패배가 적고 뭐 득점도 한 자리인데 실점도 한 자리고, 노팅엄이 원정에서 실점이 홈보다는 많습니다. 성적이 좋긴 하지만. 그래서 에버턴이 지금 맥네일이 부상으로 계속 못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고, 은디아에가 지금 부상 의심인데 그거 빼고는 크게 뭐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고, 노팅엄은 경고 누적이 한 명 있습니다. 미드필더. 그거 말고는 뭐 엘랑가, 뭐 오도이, 뭐 깁스 화이트, 그리고 크리스 우드. 그러니까 제 아쉬운 거는 예전에 작년만 하더라도 그래도 골에 그래도 많이 관여했던 게 아원이 같은데, 경기 수 보면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출전 시간이 별로 없어요. 부상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버튼 요새 상당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많다기보다는 무가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실점이 많지 않다. 잘 안 집니다. 그리고 노팅엄은 유일하게 리버풀을 이겼던 팀이고 지난번 토트넘전 하는 거 보니까 와, 역습이나 이런 전개가 진짜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쉽지 않을 거다. 에버튼 입장에서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네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는 노팅엄이 4연승으로 흐름이 더 좋긴 해요. 뭐 맨유도 3대2로 이기고 근데 이제 아스널이나 맨시티한테 무득점으로 졌던 기억들도 있고 5연승까지 하긴 좀 힘들지 않을까. 뭐 브랜드포드나 그 토트넘전 무실점으로 맞긴 했는데 에버튼이 뭐 이기진 못하더라도 질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팅엄 승은 보지 않습니다. 에버튼 승무 사이드에서 보는데 이 무가 워낙 많고 노팅엄도 최근 2경기 무실점이고 잘하기 때문에 비길 가능성도 높다 봐서 에버튼 승무 보지만 언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승부식으로는 언더 보고 승무패로는 승무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에버튼이 실점이 적어서 뭐 에버튼이 1대0으로 이기든 아니면 의외로 노팅엄이 5연승 하면서 1대0으로 이기든 아니면 뭐 0대0이나 1대1로 비기든 승무 보되 승부식에서는 언더, 승무패에서는 승무로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고 자, 그 다음 경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풀럼하고 본머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7시 반이 넘을 것 같네요. 이게 사실 그러면 우디네세 토리노는 건너뛰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무승부도 완전한 무승부를 보는 게 아니고 건너뛰는 무승부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만 그 무를 한번 데려가든가 해야지. 그래서 노리치기 경기부터 가는 걸로 해서 조합은 8시 반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끝나고.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9시 반이 첫 경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다음 경기 풀럼 본머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럼 본머스는 순위가 엇비슷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풀럼 8위, 본머스 6인데 득실도 비슷하고 뭐 승점도 1점 차밖에 차이 안 나고 풀럼의 홈 성적이나 원정 본머스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풀럼이 지금 공격에 한 명 부상 의심 빼고는 뭐 수비 쪽에 부상 나머지는 크게 그러니까 완전 결장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공격에서 워낙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골이 다 공격에 몰려 있습니다. 수비 쪽에는 어시밖에 없고 그리고 본머스가 조금 아쉬운 게 수비 쪽에 장기 부상 빼고 이제 최근 부상 한 명이 늘었고 미드필더에서 부상 한 명이 최근에 부상을 당했죠.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이제 공격의 클로이베르트 6골 2어시로 가장 이제 공격 포인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경고 누적입니다. 이러면은 풀럼이 좋을 수밖에 없다. 지난번 첼시 이긴 것도 극장으로 이겼고 최근에 리버풀 아스널 상대로 그러니까 강팀 상대로는 되게 잘하는데 딱 하나 단점은 약팀한테 약하다는 겁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 울버햄튼한테 4대1로 졌던 경기라든가 당연히 이겨야 될 사우스햄튼 꼴찌한테 0대0으로 비겼던 경기. 그리고 본머스가 못하는 팀이 아니잖아요. 뭐 결장자가 뭐 있고 뭐 부상이 뭐 최근에 몇 명 추가됐긴 했지만 최근 6경기 4승 2무로 무패입니다. 무패. 울버햄튼 4득점, 본머스가 홈에서 토트넘 1대0, 그리고 웨스트햄 1대1, 맨유 원정 3대0, 그리고 지난번 크리스탈전까지 0대0 해서 흐름 자체는 뭐 풀럼도 6경기 무패인데 풀럼은 2승 3무고 본머스는 4승 2무로 승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둘 다 박빙이기 때문에 비길 확률이 제일 크긴 해요. 무승부 확률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승리를 조금 더 본다면은 풀럼 쪽으로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 그 본머스의 최근 그 결장
공격에 이제 그 클로이베르트의 이제 그 결장 여부, 물론 최근에 얼마나 골을 넣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가장 최근에는 골을 넣은 게 페널티킥을 하나 넣었고 맨유전, 울버햄튼전에 페널티킥으로 3골을 넣었구나. 그러면 사실 빠져도 최근에 필드골을 많이 안 넣었어가지고 오히려 이 경기는 풀럼 승부 사이드로 보되 그러니까 본머스가 원정이라서 원정승까지 보긴 어렵고, 풀럼이 이제 사우스햄튼이나 뭐 약팀한테는 약했지만 본머스가 약팀이 아니잖아요. 지금 순위를 보면은 6위로 성적이 더 높기 때문에 요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만약에 풀럼이 첼시를 못 이겼으면 승리를 좀 더 보겠는데, 어쨌든 이기면서 4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고, 본머스도 최근 원정 3연승이라 4연승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최근 기세로 봤을 땐 비길 가능성이 좀 있어서 풀럼 승부 사이드 보는데 요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풀럼이 홈이라는 점 때문에 뭐 지난 경기 2번 연속 비긴 것도 있곤 하지만 최근 마지막 홈 경기를 잡았고 해서 요거는 풀럼 공격진 보면 거의 비슷하긴 한데 무승부가 유력하긴 합니다. 그래도 풀럼이 홈이라서 한 6대4까지 보긴 어렵더라도 5.5 대 4.5 일단 승무에서 좀 고민을 해볼게요. 오늘 무승부 보는 게 승무 보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무승부로 돌릴지 아니면 승으로 갈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승을 아주 조금 더 보겠다. 아주 살짝 더. 아주. 왜냐면 입스위치전도 1대0으로 지다 2대1로 이겼었기 때문에, 울버햄튼전도 PK를 3골 넣었어가지고 그거 빼면은 맨유 이긴 거 제외하면은 사실 풀럼도 흐름이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승무 보면은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나뉘는 게 오히려 더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거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승무에서. 자, 그 다음 드디어 토트넘입니다. 토트넘 대 울버햄튼인데, 자, 토트넘이 너무 안 좋죠 지금. 12위까지 떨어졌고 울버햄튼은 17인데 기세가 토트넘은 꺾인 마당에 울버햄튼은 감독이 바뀌고 연승 중이고 그리고 무실점 중이고, 그래서 토트넘이 가장 득점이 많았었는데 그걸 리버풀이 또 이제 40골을 넣으면서 득점도 리버풀한테 넘겨줬고 최다 득점도. 그리고 이 토트넘의 이제 주전키퍼 여전히 부상, 그 포스터가 너무 불안하고 여전히, 그리고 뭐 수비 퇴장이 있긴 하지만 비중이 높진 않고, 드라고신도 발목 부상 의심, 뭐 로메로 여전히 부상, 그리고 그 외에는 거의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르, 비수마, 뭐 메디슨도 그렇고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그나마 여기서 더 결장이 없는 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울버햄튼도 보면은 결장이 크게 없습니다. 장기 부상 빼고 황희찬도 복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토트넘의 중요한 점은 최근 연패 중이다. 리그로 치면은 뭐 중간에 사우스햄튼을 이겨서 뭐 아주 긴 연패는 아니지만 어쨌든 홈에서는 4경기째 승리 없습니다. 리그. 실점도 많고. 근데 다 이제 리버풀이나 첼시 뭐 강팀 상대였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좀 이겨줘야 된다 봅니다. 토트넘 입장에선. 근데 울버햄튼이 2경기 무실점으로 연승을 하고 있어서 이거 좀 빡세 보여요. 일단 승무패로 봤을 때는 글쎄요, 이게 승부식에 저 토트넘 배당을 갈 이유가 없고 3.5를 줬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애매한데, 토트넘이 득점력이 저조했던 적이 몇 번 없었거든요. 본머스 원정, 노팅엄 원정, 요 정도? 골을 뭐 크리스탈 원정, 가끔씩 원정에서 무득점을 했던 적이 있긴 한데 홈에서는 대부분 골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4대1이나 뭐 4대0, 5대0 승리, 뭐 맨시티 4대0이나 에스턴 4대1 그랬던 전적들이 있기 때문에 3.5 기준으로 볼 때는 오랜만에 울버햄튼이 워낙 실점도 많을 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토트넘이 뭔가 골을 넣어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버 봅니다. 오버. 승부식에선. 근데 승무패에서는 사실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게. 그렇다고 원정에서 울버햄튼이 3연승까지 그림은 안 보여지고 이것도 토트넘 승무 사이드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잘해야 이제 토트넘이 뭐 다득점으로 비기는 정도 사이즈지. 이번엔 이겨줘야 될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토트넘 입장에선. 근데 울버햄튼이 감독이 바뀌고 무실점으로 연승 중인 게 살짝 걸리긴 하지만 그 상대가 레스터였고 맨유도 그때 그 후반 초반에 퇴장도 있었고 퇴장 이후에 두 골이 터졌기 때문에 사실 토트넘 이번에 승리를 좀 예측해야 되는데 이러면 변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코번트리, 옥스퍼드 이런 스완지 같은 데서 이제 변수를 노려줘야 돼요. 이게 사실 승무패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나오면은 당첨자가 뭐 몇천 명 나올 것 같은데 아무리 2월 됐더라도 변수 넣을 게 없어. 지금 브리스톨 말고는 변수 넣은 게 없어요. 그냥 끼케야 무승부뿐이지. 토트넘마저 이긴다면은 어쨌든 오버 봅니다. 승부식 관점에선. 그 다음 유벤투스하고 피오렌티나 이거 하다 보면 8시까지 가겠는데 이거 그러면 8시 반 경기 어차피 건너뛰고 노리치 경기부터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유벤하고 피오렌티나 좀 빨리 가도록 할게요. 자 상성에서는 피오렌티나 상대로 홈에서 강합니다. 유벤투스가 최근에 진 적도 한 번밖에 없고 4연승 중이고 그리고 유벤이 유일한 무패 팀입니다. 무패인데도 불구하고 무가 워낙 많아서 승점이 피오렌티나랑 같습니다. 득실도 거의 비슷하고 홈에서 3승 6무 그리고 피오렌티나 4승 2무 2패. 근데 아시겠지만 피오렌티나가 최근에 연패 중이죠. 3경기 승리 없습니다. 컨퍼런스 포함. 근데 컨퍼런스는 뭐 제껴두고라도 볼로냐랑 우디네세한테 진 거 타격이 좀 있습니다. 특히 우디네세 역전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벤투스는 몬차전 이기면서 최근에 졌던 거는 슈투트 챔피언스밖에 없습니다. 리그 무패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끔씩 홈에서 볼로냐나 베네치아, 뭐 파르마 말도 안 되게 비겼던 적이 있습니다. 원정도 그렇고. 그래서 피오렌티나가 4연패까지 그림이 그려지진 않고 유벤도 보면은 지금 티모시 웨아가 지금 부상 의심이 되고 얘가 부상 때문에 못 나왔던 것 같은데 나올지 말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피오렌티나는 큰 결장 여부가 없어서 요거 무패기 때문에 유벤 승무로 보는데 유벤 승가기는 좀 빡셀 것 같고 왜냐면 그동안 이제 해원 전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피오렌티나의 3연패가 더 빡세 보여서 제 느낌엔 피오렌티나의 결장도 크게 없기 때문에 유벤이 무패는 이어가되 무 나올 확률이 좀 크다 보여집니다. 저는 요거는 무승부를 한번 노려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무승부 노리는 입장에선 유벤의 첫 패배를 그릴 수도 있죠. 피오렌티나가 요새 폼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유벤도 홈에서 뭐 베네치아전, 뭐 볼로냐전도 2대0으로 지다 비겼기 때문에 무승부 보는 입장에선 뭐 피오렌티나 프렌을 노릴 수도 있긴 한데 피오렌티나의 연패 흐름이나 유벤의 무패 흐름을 봤을 땐 유벤의 무패 흐름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냥 고배당으로 무승부만 노리면 노렸지 다른 건 노릴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를 좀 노려볼 만하다. 언오버는 다득점 무승부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어요. 언더 갈 바에는 오버 가는 게 낫다. 무승부 보는 입장이라도 저는 그냥 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웨스트햄하고 리버풀 가도록 할게요. 자, 웨스트햄 같은 경우 지금 13위, 리버풀이 1위인데 오늘 이기면은 2위하고 승점이 9점 차로 벌어집니다. 6점에서. 그래서 리버풀 입장에서는 상당히 달아나기 좋은 아주 좋은 경기입니다. 그리고 웨스트햄이 홈에서 성적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안토니오는 그 사고 때문에 부상이고 토마스 수칙하고 이제 로드리게스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옵니다. 그리고 주전 키퍼의 부상 때문에 서브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 말고는
수비랑 미드필더 한 명씩 부상 의심 정도. 네, 수비가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리버풀이 소보슬라이의 경고 누적 말고는 크게 없어요. 다 장기 부상이라서. 그래서 지금의 리버풀 흐름이라면 막을 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웨스트햄도 최근 성적이 좋습니다. 올버햄튼 2대1, 사우스햄튼 1대0, 브라이튼 1대1, 본머스 1대1. 뭐 물론 그 전에 아스날 2대5 패, 뭐 레스터 1대3 패 등이 있는데 홈에서 뭐 맨유도 잡았었고 나쁘지 않기 때문에 리버풀이 그나마 이제 노릴만한 건 아무리 잘해도 꾸준하게 그래도 리그에서 보면은 실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5경기 보면은 3승 2무인데 뉴캐슬전 3실점, 리버풀이 홈에서 풀럼 2실점, 리그컵 사우스햄튼 1실점, 토트넘 3실점, 레스터 1실점, 그리고 그 전에 리그에서 뭐 사우스햄튼전 2실점까지 해서 잘하긴 하는데 실점이 은근히 좀 있다. 그리고 웨스트햄도 꾸준하게 지금 4경기 연속 7경기인가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3점 올 거예요 아마. 3.5라도 승무패에서는 저 승부식에서는 오버 봅니다. 오버. 리버풀 승 마인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뭔가 리버풀도 원정엔 살짝 좀 불안하거든요. 지난번 레스터전도 결국엔 1대1이었고 전반. 그리고 소보슬라이의 부상도 없지 않아 영향이 있을 거라 보여지고, 뭐 아무리 모하메드 살라가 이제 득점력이 좋기는 하지만 원정이라는 불안한 점 때문에 웨스트햄도 빡센 팀입니다. 물론 경고 누적 2명이 있긴 하지만 뭐 보엔이나 파케타, 뭐 쿠두스, 공격에서도 어느 정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자원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오버로 접근을 하고 승무패에서는 승무, 변수를 한번 노려보겠다. 다득점 무승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웨스트햄 역배까지 노리는 건 좀 빡셀 것 같고 승무 사이드로 한번 노려. 그나마 여기서 하나 노린다. 앞에 거의 다 정배기 때문에 여기서 좀 노려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더비카운하고 리즈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웨스트햄이 은근히 홈에서 리버풀하고 좀 비볐습니다. 최근에 마지막 홈 경기 2대2, 21년도엔 3대2로 잡고, 뭐 23년도엔 1대2로 지고. 그러니까 저도 쉽게 안 졌다. 그리고 예전 과거에도 리버풀을 홈에서 몇 번 잡아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많이 밀리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더비카운하고 리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더비카운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리즈 상대로 4연패 중이거든요. 전체적인 성적은 좋은데 최근 들어 리즈한테 좀 밀리는 추세고, 지금 봤을 때 리즈가 1위거든요. 셰필드하고 승점이 같은데 득실에서 앞서고, 더비카운은 믿을 거는 홈 성적밖에 없습니다. 원정이 홈하고 아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리즈는 뭐 홈이나 원정이나, 물론 홈이 훨씬 더 좋긴 합니다. 근데 원정에서도 2번밖에 안 졌다. 그래서 상당히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더비카운이 수비의 부상 말고는 크게 결장이 없어 보이고, 리즈도 장기 부상자들 몇몇 빼고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더비카운이 최근에 홈 성적이 좋았던 것도 좀 안 좋았었는데 연패 당하면서, 근데 최근 포츠머스나 브로미치 이기면서 연승 중이고, 리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정이 안 좋았거든요. 최근에 뭐 블랙번, 프레스턴전도 비기고 스완지전도 겨우 역전을 했고, 그 전에 밀월, 그리고 브리스톨, 썬더랜드, 노리치 다 비겼기 때문에 지난번 스토크는 이겼지만 사실 스토크가 못했다 보고 2경기 무실점인 거 생각하면 리즈도 잘하긴 하는데, 더비카운의 홈의 그 성적이라든가 리즈의 성적을 봤을 때 저는 요거 오랜만에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으로 보면은 리즈 가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아무리 원정 성적이 안 좋아도 지금 리그 1위고 득실 차이도 워낙 나고, 그리고 원정에서 못한다 해도 실점이 한 자릿수입니다. 한 자리 실점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더비카운이 믿을 건 홈이라 했는데 6승 2무 3패로 나름 괜찮은데, 리즈가 득실 차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결장자도 뭐 크게 많은 것도 아니고 공격은 거의 결장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크 이긴 흐름 타서 이길 수도 있다. 그리고 스완지전 예전에 역전했던 그런 경기들도 있고, 그래서 더비카운이 뭐 포츠머스는 원래 강등권이고 브로미치를 이긴 것 같고는 그 전에 셰필드 웬즈나 스완지한테 뭐 셰필드 웬즈는 역전패도 당했기 때문에 더비카운이 홈에서 뭐 압도적인 모습을 최근에 보여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리즈 승이 걸리기 때문에
배당 대비 원정 리즈슨 가긴 좀 그렇고 프레스턴전처럼 비길 수 있어서 그렇다고 더비카운 역배도 가기 어렵고 그래서 건너뜁니다 요건. 오늘 완전 패스는 딱 이거 한 경기 같아요. 아까 승무 사이드는 건너뛴 것 같은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AC 밀란하고 로마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AC 밀란 같은 경우 이 로마하고 비교했을 때 순위 차이가 크게 안 나지만 승점은 좀 차이 납니다. 7점. 밀란이 좀 더 좋고 지금 득실도 AC 밀란이 실점이 적기 때문에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밀란이 홈 성적에서 4승 3무 1패로 로마가 아까 보니까 원정에서 1승이 없더라고요. 이 정도로 안 좋은 줄 몰랐거든요. 다만 이제 AC 밀란의 이제 안 좋은 점이 뭐냐? 지금 뭐 수비 쪽에 결장은 없는데 공격이 좀 빡셉니다. 뭐 오카포는 출전 시간이 적기 때문에 부상이 있더라도 큰 뭐 영향이 없을 수는 있는데 플리시치하고 아마 그때는 플리시치만 결장이었던 것 같은데 하파엘 레앙까지 지금 부상으로 떠있기 때문에 둘이 빠진 거는 좀 타격이 큽니다. 그럼 사실상 모라타가 해줘야 되는데 모라타가 뭐 팀 내 두 번째로 골이 많긴 하지만 그닥 믿음이 안 가서 어시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로마 같은 경우에는 결장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의외로 이게 밀란이 홈이고 좋아 보이는데 뭔가 로마가 요새 잘합니다. 파르마도 5대0으로 이겼고 뭐 컵대회도 4대1 물론 코모전 지긴 했지만 원정의 1승을 오늘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한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AC 밀란이 못하진 않는데 최근에 제노아전도 비겼고 베로나전도 1대0으로 겨우 이겼기 때문에 저 그 공격진의 그 레앙하고 플리시치 빠진 게 좀 크다 보거든요. 저는 AC 밀란, 로마 왠지 로마의 첫 승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로마도 원정의 그 성적을 생각하면 갈 수는 없어요. 코모한테도 지고 뭐 근데 나폴리전 한 골 차라든가 예전에 뭐 몬차전 비겼던 경기 그리고 밀란이 최근에 뭐 사스올로나 엠폴리 상대로 다득점을 하긴 했지만 지금 최근에 제노아전도 비겼고 결장자들이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면은 무승부 유력합니다. 그래서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 로마 프렘 보셔도 되고 AC 밀란 그래도 질 것 같지 않다. 근데 로마가 지난번 파르마전에 다득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무보다는 프렌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PK 두 골이 있긴 했지만 뭔가 밀란 불안해 보여요. 왜 이렇게 불안하지? AC 밀란이? 상대 전적을 보면은 유로파에서 한번 지기도 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로마한테 안 밀리거든요. 최근의 전적들 보면은. 근데도 불구하고 무승부 보면서 프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단 저는 일단은 무승부 보고 프렌은 어떻게 볼지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승무패 마지막 경기 겸 승부식 마지막 경기. 자, 미들즈브로하고 번니. 자, 오늘은 8시 반까지 조합을 보내드리고 우디네세 경기는 건너뛰겠다. 8시 반이 살짝 넘을 수도 있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생각보다 시간이 좀 너무 늦어졌어요. 지금 방송한 지 1시간 반이 넘어가서 1시간으로 생각했는데 승무패도 같이 언급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네요. 자, 미들즈브로하고 번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들즈브로가 번니 상대로 뭐 상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순위를 보니까 번니가 상당히 높은데 미들즈브로도 7입니다. 근데 이제 번니가 실점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 자릿수 9실점. 그리고 지난번 셰필드 유나이티드 9경기 연속 무실점한 셰필드 상대로도 2대0으로 원정에서 이겼고 이번도 원정이긴 하지만 미들즈브로가 홈에서 잘하는 건 알거든요.
근데 번리도 원정 1등입니다. 성적. 홈에서 무패고. 그래서 원정에서도 5실점밖에 안 했기 때문에 미들즈브로가 지금 뭐 주전기퍼도 부상 때문에 서브가 뜨는 걸로 아는데 지금 서브도 어깨가 뭐 좋지 않다 하고 수비 쪽에도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많고 거기다 퇴장도 있고 그리고 공격에 이제 8골로 팀 내 두 번째 골인 이 선수도 부상으로 못 나왔던 걸로 아는데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은근히 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뭐 완전 결장은 퇴장밖에 없긴 하지만 못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불안하고 번니 같은 경우에는 딱히 큰 부상이 없다. 다 장기 부상 빼고는 얘네 웬만하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번니가 프레임 받았기 때문에 번니 프레임 가야 됩니다. 요 경기는. 미들즈브로가 지난번 뭐 3대0으로 이기다 퇴장 이후에 3대3이었나? 3대2로 가다가 퇴장 이후에 3대3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대0 못 지켜서 3대3. 플리머스전 3대3. 두 경기 연속 비기고 미럴 잡고 번니 원정에서도 비겼던 미들즈브로긴 하지만 골을 넣을 때 많이 넣거든요. 뭐 5대1, 4대1, 6대2. 근데 이길 때 시원하게 이기는 경기들도 있는데 뭔가 실점도 많고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실점이 적고 최근에 뭐 노리치나 노리치전도 역전을 했고 셰필드 유나이티드 2대0으로 이긴 게 크다 보고 원정 4연승이기 때문에 얘네가 언더가 많은 이유가 실점이 많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항상 좀 불안하긴 했습니다. 원정이. 뭐 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가끔씩 뭐 0대0 무승부, 뭐 1대1 뭐 이겨야 될 경기 못 이겼던 경기들이 있는데 번니가 정배를 받았으면 모르겠지만 미들즈브로가 정배받은 입장에서 프렌 안 갈 이유가 없죠. 프렌 봅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받고 질문 받고 없으시면 방중하고 47분까지 받고 없으면 방종을 하고 유튜브에 바로 올려드리고 저는 이제 조합을 마무리하러 가볼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잠깐 구분을 하는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오늘은 승패도 노리치랑 셰필드 오늘 이거 좀 빡세 보이긴 하네. 자,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방종하겠습니다. 다들 적중하세요. 뭐 후원이나 나중에 할 거 있으면 이제 다시 보기에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 보시고 다시 보기에 후원하시고 쪽지 주시면 됩니다. 가보겠습니다.